안녕하십니까. 청년 대한민국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이용원입니다. 예, 오늘도 귀한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대통령 속 청년위원 역임하신 여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잘생기신 아유, 우리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이상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갈등이 있었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우리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먼저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지역 갈등. 네, 지역 갈등. 지역 갈등이 있는데 지역 갈등에 대해서 우리 이상현 의원님. 지역 갈등. 저는 제 집에 우리가 보통 본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본적 이제 그 등본대에서 본적 나오겠다 보면은 예.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돼 있어요. 예. 심지어 이제 서울 촌놈의 사대문 안 사람이라서 그렇네요. 네, 예. 조금 이렇게 지역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딜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학창 시절 거치고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각지에서 뭐 영남, 호남, 강원, 춘천, 제주까지도 많은 뭐 지인분들,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세대, 청년 세대에서는 그래도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금 덜하지 않나. 예. 조금 더 이렇게 융화돼서 그런 게 별로 드러나진 않지 않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을 더욱더 많이 조장을 시켰다. 두 번째, 또 지역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있습니다. 네네. 강원 지역이라든지 항상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먼 지역들은 항상 개발이나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차별을 시키냐, 같은 대한민국이 균등하게 발전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연예인님 지역 갈등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사실 지역 갈등이라는 것이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투표 양상을 보면은 선거 양상을 보면은 미국도 상당히 명확한 지역 갈등이 있고 그럼요. 또 이탈리아도 상당히 명확하게 뭐 북남으로 나뉘어져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사실은 발전의 문제잖아요. 발전 시대에 뭐 경상도만 스킬을 줬다, 뭐 호남은 제일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지금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호남에는 또 상당히 많은 광역시이고 충청도는 충청북도가 광역시가 없죠. 그렇죠. 네, 강원도는 아예 없고 그런데 또 보면은 강원도나 충청도는 약간 호남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서울일대 막 내세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또 경상도 분들은 또 특정 지역을 또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은 뭐 지역 연고 축구팀들이 혹은 야구팀들이 맞아. 뭐 또 재밌게 응원 구도가 되고 그런 거지만 야구 나쁜 어디 팀 응원해요? 전 야구는 안 보지만 축구는 FC 서울을 응원합니다. FC 서울. 네. FC 서울의 과거의 공격수 중에 박주영 서브로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상혁 공격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포워드 중에. 야구 어디 팬이세요? 저는 팬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나와서 네. SK 와이번스 팬입니다. 확실히 자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을 응원해야지만 응원하는 맛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사실 내가 사는 동네에 큰 어떤 뭐 축구장, 야구장이 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 맞아. 거리, 근접성에서도 굉장히 문화를 공유하고 하는데 좋은 또 효과가 지역성에 있더라고요. 강하면 경기에서도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온라인상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계속 있어는 왔다. 하지만 이걸 지혜적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간질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든지 이런 세력들이 없어야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약간 그 민노라는 것이 성숙해서 서로의 지역 출신을 비하하지만 않는다면은 전 지역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역 색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역 문화도 있고 지역 음식도 네네네. 있고 지역 축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야 지방 자치도 있는 거고.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통일하면은 아주 지역 갈등 볼만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좀 국사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아주 큰 땅은 아니지만 한반도에 있어서 과거에
신라, 백제, 고구려 혹은 이제 뭐 발해와 고려, 남북 내지는 또 하단에 크게 두 개 내지 세 가지로 산맥 기준으로 따라 많이 네. 갈렸잖아요. 국가 형성, 지역 형성이 이런 것도 분명 큰 기인이 있었다고 그렇겠죠. 봐요. 교통의 차단, 네, 네. 그래서 문화생활 거주가 네. 오래가면서 지역적 특색을 가지게 되고. 제주도는 심지어 탐락국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투리가 지금도 네. 이해 못 잘못 알아듣죠. 알아들 네. 경우가 어서 많아요. 없어의 하나밖에 몰라요. 네. 네. 그리고 또 갈등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갈등 중에서는 저기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세대 갈등. 예. 그 부모님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의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성 간의, 남성 간의 갈등도 있고, 성별 간의 예, 갈등.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늘 존재해 왔지만, 어떨까요? 그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 어른들은 너희들 이 시대에 땀 흘려봤어? 너 고생해봤어? 해봤어? 늘 고생도 안 하면서 뻘뻘거리고 힘들다 말만 하고 취직 안 하고 있잖아. 우리는 피땀 흘려 고생했단 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청년들은 어떻게 말하죠 그러면? 청년들은 소위 그런 분들을 요즘 말로 노력충이라고 네. 말하기도 하죠. 있군요. 네.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힘들어 보라는 거냐라는 그런 단어죠. 예. 참 그래서 지역 갈등만큼 오래된 게 세대 갈등이죠. 살아온 시기가 다르고, 네네. 또 간 네. 문화나, 지금 보면 아시죠? 10대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고, 그럼요. 10대들이 말 짧게 네. 말하고, 게임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벌써 3, 40대가 이해를 못 할 때. 줄어서 말하는 약어 이런 것만 하더라도 대학생 넘어오면요. 예.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말이 안 통해요. 예. 그 정도예요. 예. 네. 이게 고대 로마에서 벽면에 써 있는 글을 맞아.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였잖아요. 버릇이 예, 없어. 네. 막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30대가 돼 가는데 약간 저도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느낀 게 한번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남자 후배예요. 근데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심지어 저는 그 친구를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뭐 선배님이나 전 회장이니까 회장님 이런 직책이 아닌 대뜸 누나라고 하면서 요즘 누나가 하시는 활동 전부 다 동의하진 않지만 멋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이렇게 마치 평가하듯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친밀도가 형성되지 네. 않은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서 화가 난 거죠. 첫 번째는 이 심야에 대뜸 카톡을 보낸 것, 두 번째는 언제 왔다고 날 누나라고 부른 것, 세 번째는 마치 저보다 한 9살 정도 어린 친구가 평가하듯이 동의하진 않지만 응원해요라는 식으로 대뜸 한 것들이 너무 선후배 간의 갈등이. 네, 그렇죠. 공모를 해서 내가 꼰대인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나도 너희들 같은 세대를 살아왔다. 10대, 20대 다 살아왔는데 결국 언젠가는 청년들, 젊은이들도 어른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이런 갈등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서로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어른들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해를 좀 해주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이 시대가 바뀌었고 하니까 조금은 더 빨리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요즘 어른들 카톡도 많이 쓰시고 온라인 사이트도 많이 다니시고 하신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이제 폭이 좁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소통의 어떤 기전은 결국 양측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겠죠. 맞아요. 서로에 한 대한 발씩 배려. 조금 그렇습니다. 더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한 발 물러서 이런 게 어떤 세대 갈등도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면 방금 벌써 10대, 20대, 20대, 30대 사이에도 갈등이 있듯이 조금만 배려하는 또 문화가 장착이 된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많이 좀 경직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 끗 차이거든요. 같은 어른도 존경스럽고 마땅히 따르고 싶은 어른이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만 들어도 아이 꼰대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어른이 있고 또 청년들도 정말 올바르고 어른 존중하고 그럼 청년다움 네. 가진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패기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쟤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약간은 예의 없는 청년들도 있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이런 세대 갈등을 그쵸. 푸는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대화의 장, 소통의 장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가지고 난 뒤에. 그렇죠. 또 그런 게 대해서 서로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교육에서도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 보는 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충효예가 어느 시대를 빌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충효예가 말해도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충은 뭐냐? 사회나 국가나 자기 이제 소속된 위에 선후배 사이에 충성을 다한다는 게 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는 아시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하는 게 효가 되고, 예의는 선후배 사이, 혹은 직장 상사라든지 위아래 간의 어떤 예의,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의 예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몸에 이게 담겨져 있는데, 이런 충효예에 대해서 교육도 좀 부족했다는 것도 있고, 또 충효예에 대해서 어른들도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안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이 충효예가 너무 답답하다,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꼰대, 우리를 이해 못 해주면은 문제, 이렇게 서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한국의 전통 아름다운 부분을 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념 갈등이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죠. 남남 갈등, 이념 갈등. 항상 보면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든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100가지 이슈와 안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파냐 좌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해서 건건마다 다를 텐데, 이래서 성향이 우파인 성향이 있고 좌파인 성향이 있고 중도인 성향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정치 시철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세력들은 그걸 또 이용해야지 어느 쪽 정치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표에 직결되는 부분이 또 관건이겠죠. 그런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념 갈등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명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큰 정부를 지향하냐, 작은 정부를 지향하냐, 아니면은 뭐 강한 국가, 그러니까 안보를 키우는 국가를 중요시하냐, 아니면 좀 더 평화를 중요시하는 국가를 지향하냐라는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는 북한 정권이라는 명확한 부적 집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안보라든지 뭐 자유민주체제라는 헌법 가치라는 것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씩 기본적으로 지켜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런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것들,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복지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도 뭐 사회정책, 보편적 경제정책, 복지인지 뭐 기회 평등을 보장해주는 정책인지 그런 것들을 나뉘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외부에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이제 뭐 틈틈이 보면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한다든지, 북한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혹은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도 정치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오늘 뭐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떤 휴전선, 38선 기점으로 냉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어떤 뭐 좌우 혹은 뭐 진보 보수나 과거 이제 뭐 미국 쪽, 유럽 쪽, 혹은 이제 공산권 사회와 굉장히 이제 갈등하는 첨예한 지리적 위치에 마지노선에 항상 존재를 해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요 근현대사부터 삶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삶을 영위했던 기성세대나 청년분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하고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지금 열린 토론의 장은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단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기본 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보여져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념적인 획책을 통해서 특정 어떤 뭐 기회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조장을, 갈등을, 있어서는 안 되는 갈등을 조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갈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이거는 아까 말씀 북한이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잘 봉합하고 잘 수렴해서 정반합으로 그렇죠. 정반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다수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이 방법론 자체도 또 논의를 하는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현대 민주 사회의 정치권의 기본 요소인데, 여기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쪽으로 조장을 해서 직접적인 득표, 그리고 조장을 유지를 하면서 나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가 나아가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요. 자, 국가가 없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없다.
우리 돌아가신 선조들이나 조상들은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나라를 뺏겨봤습니다. 그럼 나라를 뺏긴 상태는 식민지의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란이나 분란으로 저 국제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떠나간다든지 국가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식민이나 난민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휴전 상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 헌법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그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떨까요? 갈등이 조장하고 갈등에 대해서 이 정치적 이용을 하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지역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렇게 이념 갈등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줄일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해법들을 각자 의견으로 좀 주시겠습니다. 세대 갈등이나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지역 갈등의 기저에는 저는 사실은 이념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 네. 기제에는 이념 갈등이 네네. 있다? 예. 거기서 이렇게 그런 뿌리에서 하나씩 가지처럼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사회면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정말 내 나라, 우리 사회를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방식이 다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제되려면은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 헌법 가치, 뭐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죠. 어디에 휩쓸리지 않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 개인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뭔가 갈등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철학자 말 중에 이런 말이 문득 떠올라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 말의 이제 기본은 생각하는 나부터 의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소극적으로 하나씩 제외해 나가면서 무엇이 확실하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항상 모든 생각의 기점에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호 존중, 배려, 뭐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는 말도 있고 관용,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함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을 조금 더 소통의 장으로서 충분히 어떤 중간 과정에서의 대립보다는, 갈등보다는 통합과 소통으로 나아갈 길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참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자, 말씀을 갈등에 대해서 늘 있어왔지만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인가 두 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을 한다면 갈등은 좀 더 줄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상처와 치유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